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60세,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는데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은 제가 60대로 돌아간다면 절대 놓치지 않을 행복의 비밀 7가지를 알려드립니다. 특히 세 번째는 충격적입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는 60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60대를 지나고 계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곧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계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저는 많은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행복하게 사는 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들의 차이점을 깊이 관찰해 왔습니다. 그 결과 발견한 행복의 비밀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1. 건강이 최고의 자산임을 깨닫고 꾸준히 투자하기. 만약 제가 다시 60대로 돌아간다면 가장 먼저 건강 관리에 올인할 것입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자산이니까요. 60대에 접어들면 젊었을 때와는 달리 체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작은 질병 하나가 큰 병으로 발전하기도 쉽고 회복 속도도 느려집니다. 하지만 건강 관리에 조금만 신경 쓴다면 80대, 90대까지도 활기차게 살 수 있어요. 제가 만난 90세의 김할아버님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공원에서 1시간 걷기를 하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30년간 한 번도 거르지 않으셨대요. 그 결과 90세임에도 허리도 꼿꼿하고 기억력도 젊은이 못지않았습니다. 건강관리의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화려한 운동이나 비싼 보약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움직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하루 30분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규칙적인 식사와 충분한 수면만으로도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또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필수입니다. 작은 이상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면 큰 병을 예방할 수 있으니까요. 건강검진 결과를 무시하지 말고 의사의 조언을 꼭 따르세요. 2. 새로운 취미와 배움의 즐거움 찾기. 60대가 되면 갑자기 시간이 많아집니다. 일을 그만두거나 줄이게 되면서 하루가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행복의 열쇠입니다. 텔레비전만 보며 하루를 흘려보내는 것보다 새로운 취미나 배움에 도전해보세요. 파크 할머니는 67세에 처음으로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림 실력이 형편없었지만 3년 후에는 지역 갤러리에서 전시회까지 열게 되었죠. 그녀는 60대에 새로운 열정을 발견한 것이 인생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 시간이 없어서 포기했던 취미나 배움이 있다면 지금이 도전할 시간입니다. 악기 연주, 외국어 학습, 요리, 원예, 글쓰기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배움의 과정을 즐기는 것이에요.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활동은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2마리 토끼를 잡는 셈이죠. 3. 인간관계의 재구성, 진정한 관계만 남기기. 이제 충격적인 세 번째 비밀입니다. 많은 60대 분들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관계의 질을 중요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년의 행복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60대가 되면 과감히 독소적인 관계를 정리하고 정말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합니다. 에너지를 빼앗고 스트레스를 주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세요. 나이 들수록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제 지인인 박 선생님은 퇴직 후 오랜 친구들과의 관계를 재정비했습니다. 30년 동안 알고 지냈지만 실제로는 깊은 교류가 없던 모임에서 빠져나와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는 소수의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죠. 그 결과
그의 삶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이 있다면 나이 들기 전에 해결하세요. 오래된 상처와 오해를 풀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재정 계획 다시 세우기. 100세 시대를 준비하라. 60대에 들어서면 재정 계획을 반드시 재점검해야 합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은퇴 후 30년 이상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많은 분들이 60대의 자녀 결혼 비용, 손주 양육 지원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노후를 희생하면서까지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만난 이 할머님은 자녀들에게 모든 재산을 주고 지금은 기초연금으로만 생활하는데 병원비가 필요할 때마다 자녀들에게 손을 벌려야 해서 너무 괴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자신의 노후 자금을 확실히 마련해둔 분들은 훨씬 더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어요. 재정 전문가와 상담하여 현실적인 지출 계획을 세우고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장기 재정 계획을 수립하세요. 특히 의료비 지출이 급증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파트타임이나 프리랜서 일을 통해 작은 수입이라도 유지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도움이 됩니다. 5. 의미 있는 일에 시간 투자하기. 은퇴 후 가장 힘든 것 중 하나는 쓸모없다는 느낌입니다. 수십 년간 사회적 역할과 지위를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그것을 잃게 되면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이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의미 있는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꼭 돈을 버는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자원봉사, 멘토링, 지역사회 활동 등을 통해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69세의 정할아버님은 40년간의 교직 생활을 마치고 은퇴한 후 지역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활동을 통해 내가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살려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것이 당신의 삶에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부여할 것입니다. 6. 영적, 심리적 성장에 투자하기. 60대는 인생을 깊이 성찰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황금기입니다. 이제 외적인 성취보다는 내면의 성장에 집중할 때입니다. 명상, 요가, 글쓰기, 독서 등을 통해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또한 심리상담이나 집단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63세에 시작한 명상이 인생을 바꿨다는 한 여성은 젊었을 때는 항상 바쁘게 달리느라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야 비로소 진짜 나를 만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 현재에 집중하는 법을 배우세요. 마음의 평화가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죽음에 대해 편안하게 생각하고 준비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지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7. 일상의 작은 행복을 소중히 여기기. 마지막으로 일상 속 작은 행복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행복은 거창한 성취나 부에 있지 않고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 속에 있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손주와 나누는 웃음,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시간, 예쁜 꽃을 보는 순간. 이런 작은 행복들에 주목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삶은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72세의 이 할머니는 매일 저녁 감사일기를 쓰면서 하루 동안 있었던 3가지 감사한 일을 기록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쓸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더 많은 감사할 일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하루에 3가지가 아니라 10가지도 부족할 정도예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매 순간을 의식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시간은 더욱 풍요롭게 느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60대로 돌아간다면 꼭 실천하고 싶은 7가지 황금 법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1. 건강이 최고의 자산임을 깨닫고 꾸준히 투자하기. 2. 새로운 취미와 배움의 즐거움 찾기. 3. 인간관계의 재구성, 진정한 관계만 남기기. 4. 재정계획 다시 세우기, 100세 시대를 준비하라. 5. 의미 있는 일에 시간 투자하기. 6. 영적, 심리적 성장에 투자하기. 7. 일상의 작은 행복을 소중히 여기기.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선택과 태도입니다.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합니다. 60대, 70대, 80대,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행복한 노년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 보세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